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회 생일이 되는 날을 문재인 정권은 기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감동스러운 기념일은 건국기념일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왕조 시대를 끝내고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공산주의 도전을 꺾고 우리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공 그리고 법치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2000년 민족사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감동스러운 날을 국가 대한민국 생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대한민국보다 더 높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물으면 아마 대답 못할 겁니다.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더 좋은 나라다. 이렇게 대답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일을 부인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부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 가치는 뭐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것, 선거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부인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이야기는 안 하죠. 그래서 저는 8월 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아주 열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세계 7대 강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빼야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고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그 과오는 그 사람들 무덤까지 따라갈 겁니다.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것이 정의롭다고 캄프라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긴 호흡으로 볼 때 결국은 진실, 법치, 그리고 자유편에 선 세력이 결국은 이깁니다. 조금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있겠지만 결국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와 같이 가는 한국의 민족사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느냐? 자유와 평등을 향합니다.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유를 축소하는 쪽으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일을 부정하면 자동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 편에 서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란 말은요, 1948년 8월 15일 우리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실하게 되기 전에 조선조 시절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은 헌법 10조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집단이 가지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국가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혼자이지만은 그 사람의 기본권은 국가가 해칠 수가 없어요. 기본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유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개인의 자유의 근본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언론사의 기자 한 사람이 지금 구속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언론사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유일한 경우라고.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을 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구형이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번 선고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를 지키는 나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멜 표류기에 보면은 조선조 시대 때의 풍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반이 노비를 죽일 때, 노비를 죽이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고 노비를 죽였을 때 돈을 배상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양반은 노비를 죽일 권한은 없었지만 노비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처벌되지는 않았어요. 또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죽였을 때는 그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하멜 표류기에 보면은 땅 속에 머리만 드러나도록 파묻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톱으로 그 머리를 쓸게 했답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 말하는지 하멜 표류기를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가 되느냐,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시대 때 민법, 형법이 들어오면서 법 앞에 이제 다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사람. 역설적으로 법치가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다루는 조선인의 신분은 천황에 복종하는 신민이었죠.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는 평등한 존재로 되었어요. 그만큼 조선조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 해방을 맞이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명한 건국선포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들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정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탄생입니다. 건국과 함께 개인이란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개인이 바로 대한민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 전에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민, 백성이죠. 신민, 백성 아니면 노비였지 않습니까? 여성일 경우에는 남자에 종속돼 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러나 1948년 남녀노소 다 참정권을 가지고 주권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개인의 자유를 전폭적으로 보장하면서 국가가 할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장려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수출 입국 정책을 펴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민주화가 가능한 물질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오늘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지만은 저는 안심하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이게 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국가로 출범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마움을 모르고 이승만을 저주하고 박정희를 폄하하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이 변태적 지식인,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반동 수구 세력입니다. 그들이 바로 반동 세력이고 수구 세력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항상 기여해 왔습니다.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우파,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두 사람의 노선을 이어받는 한국의 우파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진보 세력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신장시켰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세력, 남북한의 세력, 주로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만 그 사람들 입에서는 자유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민중, 인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람,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집단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개별적 창조성과 자유를 무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위대한 개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특권을 중시하고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만 대한민국의 개인이 누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최고 존엄이 5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세계적 사건입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말이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슬람권과 유교 문화권에서는 개인이란 개념이 없었으므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설을 깨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터키 같은 나라죠. 또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중에서 한국의 개인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만한 자유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케말 파샤에 의해서 시작된 터키 공화국의 개혁은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성공한 개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근대화 개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에르도안이라는 자가 정권을 잡고 선동을 해대면서 독재로 가는 통에 더구나 기자들을 수백 명이나 지금 구속하고 하는 판에 언론 자유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는 더 이상 민주국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언론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제어하면서 정권이 선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대 선동의 자유, 그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의 자유,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공법치국가로서의 건국이 바로 뒷받침을 했는데, 이것은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발전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와 조금 순서가 다르게 법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가더 사령부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개인의 자유를 일본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는 길은 달랐지만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유교 문화권, 아니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유럽에서, 서구에서 나온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1776년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이 유명한 문장은 그 뒤에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바로 이 구절이 들어가서 헌법 제10조가 된 것이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원리를 따지면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가르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1수훈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개인의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매개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헌법 속으로, 국가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제도 속으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 가기 전에 호종 타도하는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감옥살이를 한 5년 넘게 하는데 거기서 이미 개인의 자유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람이 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비로소 개인의 자유의 소중함이,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이승만 청년은 29살인데 정신적 대통령이 된 거죠. 그분이 바로 그 개인의 자유를 체득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김일성이라는 자가 북한 체제를 만드는 주모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남북한을 갈라놓은, 지금과 같이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거죠. 자유를 아는 사람과 자유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이게 바로 건국정신이었습니다.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활력이 넘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하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된다. 수십 년 후에. 그러니까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게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세운 이승만의 영도하에 세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이승만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무기로 삼아 활용하면은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는 계몽시키고 또는 반성하도록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